안녕하세요. 가상관제인 홍익빌더레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 직접 경험한 경험담을 토대로 한번 유도리 중요성, 융통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업무 처리 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해제 및 취소 신청서, 이제 파산 면책을 받으신 분들이 과거에 압류된 예금을 찾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걸 이제 해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 별도로 약간의 비용을 받고 직원들 뭐 용돈이라도 챙겨주기 위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법무사한테 가서 하라고 하든지 뭐 다종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형적인 양식이 있으니까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또 막상 해보려면 잘 안 되죠. 타이핑도 쳐야 되고 첨부 서류 내야 되고 인지대 송달료도 내야 되고. 하여튼 뭐 이거는 제가 유튜브로 아마 찍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해제 및 취소 신청서.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 쓰시고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신청 취지 쓰시고 신청 원인 쓰시고 이제 첨부 서류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집행해제 별지 목록, 밑에 있는 채권 압류 결정문의 별지. 요 세 개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돼요. 서울회생법원 내지 본인이 면책 결정을 받은, 뭐 춘천에서 받았다 그러면 춘천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 정보를 지급받고요. 면책 확정 증명은 떼시고 채권자 목록 등본. 이래야지 이 압류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면책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면책 결정 정본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 집행법원에서는 이걸 해제해 줍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유두리를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뭐 이 방송을 아마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 제3채무자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제3채무자가 은행 뭐 10개, 그 다음에 보험회사 10개. 자, 그러면 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20통을 띄워야 되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한 통에 1,000원 빼냐 안 돼요. 등기사항, 법인 등기부. 제출용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띄면 1,000원입니다. 그럼 2만 원이죠. 다만 시간이 많이 들죠. 첨부 서류도 늘어나고. 자, 그랬을 때 뭐 송달료는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한 20군데가 있는 그 사건을 한번 처리해 주다 보니까 막상 제출했더니 이걸 왜 이렇게 굳이 안 띄워도 되는 걸 하냐, 그렇죠? 여긴 분명히 이제 이런 교범 양식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원에서는 또 이 세 개도 채무자 수별로 또 필요로 해서 또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해당 법원에 그 실무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 제 등기부터 딱 띄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을 제3채무자별로 첨부해야 하는지. 분명히 그 교범에는 그 해당 양식의 교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결정문하고 요 세 개만 내라. 송달료만 정확하게 수별로 내라. 이런 거를 한번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실무관이나 계장님한테 확인하고 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그렇죠? 이대로 이게 이제 한 명씩이면 상관없어요. 채권자도 한 명, 채무자도 뭐 한 명. 채권자, 채무자는 주로 한 명이죠. 제3채무자가 뭐 한 대여섯 명이다. 등기부 뭐 별 문제 없죠. 근데 간혹 채권자 측에서 완전히 그냥 뭐 죽도록 가압류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압류 및 추심 명령. 은행 다 때려놓고 보험회사 싹 때려넣어서 막 20개를 해요. 그런 경우에 과연 등기부까지 다 띄워야 되느냐, 그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법원에는 분명히 면책결정 정보나 확정증명은 채권자 목록 등만 한 번만 첨부하면 되죠, 이건. 근데 거기는 또 제3채무자별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류가 제3채무자가 많은 데는 생고생합니다. 이 서류 작업하는 데만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법원에 한번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는 이제
요걸 기본으로 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전부 발급받아야 되는지, 제3채무자에게 요 세 개를 별지로서 별도로 해야 되는지를 문의하신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고생을 안 합니다. 이제 제3채무자가 많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 지금 제가 면책 결정 받으신 분들 좀 도와드리면, 아유, 이거 뭐 엄청납니다. 이거. 뭐 10개가 나오고 11개가 나오고, 이거 참. 그래서 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요 면책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을, 이 별지는 당연히 이제 뭐 어려움이 없죠. 결정문 별지는. 네, 압류 추심 결정문 무조건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송달료도 이제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 수대로 납부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생고생하죠. 요 세 개 하고 요 법인 등기사항 전부.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요걸 제가 동부 지원에 있는 어떤 분을 한번 서비스로 해줬는데, 그때는 그게 간단했어요. 뭐 한 두세 장 펜이 없어갖고 그냥 한두 명 펜이 없어갖고 뭐 금방 시간이 뭐 몇십 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10명, 20명, 그 다음에 건수가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은 제3채무자도 또 뭐 은행을 한 10군데 넣고 보험회사 한 10군데 넣더라고요. 그래서 합치니까 금융권 되게 많이 하는 회사는 한 2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채권자별로 제3채무자를 20군데 넣어봐야, 송달료 해봐야 뭐 한 10만원 20만원이면 되니까 때려박고서 하는 것 같아요. 채권 금액이 많으니까 또 뭐 쪼개서 나눠도 해도 압류는 뭐 큰 손실이 없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직접 9월달에 좀 고생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 방송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 이 집행 해제 같은 거는 사실은 뭐 법무사들이 많이 하죠. 변호사들. 저도 이거 예전에 이제 직접 우리 그 능숙한 실무관이 아니라 이제 그 실무 직원을 시켜서 내가 뭐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한번 직접 해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물론 제가 하진 않고 또 다른 후배를 시켰습니다만, 아주 뭐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노가다 중에서도 아주 상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도 본인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상 익숙하지 않으면, 그쵸? 뭐 가서 또 보정명령 나고 뭐가 어떠고 저쩌고 해서, 그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직접 유도리 있는 실무 운영, 뭐 굳이 나는 그걸 다 할 수 있다 하면 이걸 뭐 이대로 해도 돼요. 60개 다 뛰지 뭐, 그렇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돈 들여서 뭐 1,000원, 한 6만 원, 그렇죠? 등기부 이번에 6만 원 들었다고. 6만 원. 60통을 뛴 거죠. 60통 두 건에 대해서 고생을 할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FM대로 하는 거 상관없어요. 이것도 그 60부를 카피해 갖고 포치캐스로 찝어 갖고 한 결정문마다 이렇게 첨부해 주면 좋죠. 집행해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도리 있는 실무, 그렇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및 취소는 유도리가 필요하다.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알았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렇죠? 직접 경험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도리 있게 직접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은평구청에다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 어떤 분이 이제 양도소득세가 1억 8천인가 나왔는데,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나오죠. 구청에서 10%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1억 8천, 지방세가 한 1,700 정도 이제 부과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8월 8일 날 파산송을 받았으니까 그 전에 부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했더니, 또 남자 직원은 이게 부과가 9월 달에 돼서 해당 사항이 없다. 8월 8일 선고 전에만 부과분이 필요한데, 성립이 돼야 되는데 국세가
지방세든 자기네가 보기에는 9월 달에 부과가 되니까 성립이 9월 달 이후다 해서 신고를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메모를 해놨는데 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교부 청구가 들어오면서 또 여직원이 받으면서 이미 2020년에 성립이 됐다. 다만 부가가 이제 이번에 나갔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교부 청구를 한다라는 취지로 그렇죠. 이게 이제 실무자하고 직접 전화를 2명하고 했는데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걸 한번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실무는 밀접 접촉을 해서 이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